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드맨입니다. A조 모니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EV2785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니터는 27인치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해상도는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패널은 IPS 패널을 사용했고 넌글레어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화면을 봤는데 상당히 품질 좋은 전문가용 모니터예요. 이 모니터는 기본 받침대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뭐 다 됩니다. 스위블도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션도 가능하고 틸트도 가능해요. 엘리베이션 틸트도 가능하고 피벗도 가능합니다. 옆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화면 품질이 상당히 좋고 시야각이 좋아서 피벗을 해놓고 위에서 아래로 보거나 뭐 밑에서 위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화면 품질 상당히 좋은 모니터였습니다. 이 모니터 하단의 받침대를 보면은 좀 특이한데 동그랗게 돼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잡고 측면 돌려보면은 옆으로 안 돌아갈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실제 돌려보면 이게 돌아갑니다. 스위벨이 가능한데 하단 부분에 회전하는 그 다리가 붙어 있어요. 하단 맨 아래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회전하면서 스위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모니터는 왼쪽 오른쪽 좌우 측면 부분과 상단 부분의 베젤이 상당히 많이 얇아요. 그 프레임리스 디자인으로 해서 보면 프레임도 상당히 얇게 되어 있는데 안쪽 부분에 검은색 부분에 테두리 같은 부분까지 합쳐도 뭐 7.5m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얇은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개 모니터 연결시켜서 사용할 때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를 실제 사용해 볼 때 느낌을 좀 얘기해 보면, 이 모니터는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100% 배율로 쓰면은 이 27인치 화면에 4K 해상도 들어가기 때문에 해상도 너무 높은 편이죠. 그래서 글자가 엄청 작게 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배율을 조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150%로 해놨는데 100%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네. 눈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 있는 글자를 읽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글자 작아서. 네, 이걸 좀 당겨야 겨우 글자가 이렇게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제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배율을 150%로 이렇게 높여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4K 해상도의 모니터를 배율을 일부러 뭐 150이나 뭐 200, 250 이렇게 높여서 사용하면은 글자가 조금씩 이렇게 뭉개진다고 해야 되나? 좀 뭉개집니다. 근데 얘는 도트 피치가 좀 약간 좀 촘촘한 편이어서 150%로 처음에 높여서 썼는데, 처음에 딱 모니터를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 느낌에는 조금 크기가 큰 27인치 QHD 해상도 모니터?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상도가 약간 4K가 아니라 QHD로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전혀 배율을 높였지만 좀 어색하지 않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전혀 배율을 높였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작업할 때는 4K 해상도의 아주 높은 해상도로 쓸 수 있으면서도 평상시 뭐 웹서핑 하거나 뭐 프로그램 조작을 할 때 배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찍어뒀던 4K 동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4K 영상을 재생했을 때 제일 이 모니터에 딱 맞게 뜨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품질의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픽 작업하거나 뭐 동상 편집 작업하거나 했을 때 좀 더 좋은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모니터 프로핏 컬러 모드를 변경해서 sRGB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색상 모드 변경시켜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전원 램프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빛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화면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메뉴는 앞부분에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분에 누르면 메뉴 나타나고요. 여기 플립처럼 되어 있는 나무위처럼 된 부분 눌러보면은 에코 뷰 세팅이라는 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오토 에코 뷰를 켜놓고 이제 에코 뷰 오티마이저도 이제 켜놓으면은 앞부분에 있는 센서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게 색상
그러니까 밝기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하단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손가락에 막아보면은 빛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화면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이 부분을 떼서 화면이 그러니까 주변 실내가 밝아지면은 화면도 같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밝기를 완전히 0으로 해서 그 백라이트를 완전히 꺼버릴 수 있어요. 거의 끄는 상태처럼 끌 수도 있는데 아주 백라이트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써봤을 때 느껴지는 게 중앙 부분은 물론이고 좌우 측면 부분까지 컬러가 되게 고르고 일정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급형 모니터 중에 예를 들면은 뭐 sRGB나 여러가지 뭐 HDR이나 옵션 같은 게 넣어서 컬러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모니터를 써봤을 때 눈이 좀 매우 아픈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밝기가 좀 이렇게 고르게 톤이 조정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떤 모니터를 보면 눈이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는 제가 기준을 잡는 게 이 녹색 부분이긴 한데요. 녹색 부분이 상당히 선명하게 이게 녹색하고 녹색을 구분하는 부분이 이제 아주 섬세하게 구분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두 가지 컬러를 이렇게 해서 해놨지만은 저 부분이 구분이 잘 되고요. 근데 저게 구분이 안 되는 모니터는 아무래도 색 그 범위 좀 얕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니터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니터는 잘 구분이 되는데 백라이트도 잘 조정이 되어 있어서 눈이 안 아파요. 네. 제가 4K 모니터에 이제 좀 전문가의 모니터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조금 눈이 아프다는 느낌 때문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이 모니터는 그런 부분도 잘 잡아둔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는 4가지 입력을 지원합니다. USB-C와 DP 그리고 HDMI 하나, 둘 해서 총 4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4K에 60프레임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왼쪽 부분에 또 보면은 USB 허브 역할을 하는 USB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USB 허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USB-C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역할을 하고요. USB 3.0 허브가 뭐 따로 단자가 B타입이 있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C타입을 이용해서 다 같이 연결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USB-C 단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직접 연결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노트북에 연결하거나 뭐 스마트폰 연결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의 메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아무 부분에 누르면은 입력 부분 변경 가능하고요. 뭐 USB-C나 뭐 디스플레이 포트, HDMI 1, 2, P/P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메뉴 좀 빨리 꺼지네요. 누르면 이제 컬러 모드 변경한 게 있습니다. 유저 1, 2, sRGB, 페이퍼, 무비, DICOM 내에서 설정이 가능해요. sRGB는 뭐 그래픽 작업 한다거나 할 때, 뭐 사진 작업 할 때 적당하고요. 페이퍼는 하면 약간 노랗게 변경되는데 블루라이트를 좀 더 많이 차단해서 좀 문서를 좀 눈 편하게 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터치로 돼 있어서 이게 버튼으로 조작되는 이게 원 버튼으로 이제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게 들어가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하단 부분에 이렇게 근데 대신에 이렇게 얇게 돼 있는데 하단 부분에 터치로 돼 있긴 해요.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들어가 보면 이제 얼만큼 에코를 이제 이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이제 나무니 표시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전력을 이만큼 아낄 수 있다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음량을 조정 가능합니다. 이거는 스피커가 앞쪽에 있어요. 네, 앞쪽에 있는데 스피커 품질은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소리 하나 켜볼게요. 유튜브 켜보면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클립에 보면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소리가 조금 거칠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소리를 그러니까 내장 스피커 있는 정도이지 소리가 엄청 좋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 잠깐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클립을 소리가 훨씬 더 좋죠. 아까 소리가 조금 날카롭고 좀 높은데 그냥 내장 스피커는 그렇게 스피커가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른 메뉴 좀 보여드리면 실제 이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들어보면 이제 뭐 컬러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컬러 안에서는 뭐 밝기나 뭐 콘트라스트나 색온도 뭐 이런 조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고급 설정 들어보면 또 이제 또 이런 좀 더 세세한 부분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버드라이브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채도나 색조 뭐 이런 것 개인가 조정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리셋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그널, 아이고, 이게 살짝만 건드려줘도 눌리네요. 시그널 들어가 보면 또 이제 이런 부분도 변경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잘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보통 자동으로 해놓고 쓰기 때문에 이게 변경하면 약간 색이 좀 나가는데, 이렇게 식으로 해서 네, 보통은 RGB로 하겠죠. RGB로 설정할 텐데, 이 부분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메뉴, 이게 화면을 피벗 시키면은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옆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글자가 옆으로 세워져 쓰게 되는데, 이거를 돌리면은 메뉴가 옆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면 좋겠는데, 여튼 그래요. 그리고 USB 충전 포트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전으로 온리 할 건지 아니면 일반 충전 단자 쓸 건지, 고속 충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파워 세이브 하는 부분, 모니터 리셋 하는 부분,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메뉴가 엄청 세세하게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 좀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가 전부가 다가 아니라 모니터를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USB-C 케이블 이용해서 지금 노트북과 연결했어요. 노트북은 삼성 올레이드 노트북을 쓰고 있고, 이 노트북은 USB-C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죠. USB-C로 연결시키면은 모니터를 연결시키면서도 노트북 충전도 가능해요. 그래서 케이블 한 개로 다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하면은 모니터 옆면에 있는 USB 그 단자를 뭐 메모리 연결한다거나 외장하드 연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결만 하나만 하면은 이제 다 연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향상된 지능형 소프트웨어 스크린 인스타일을 설치를 할 건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뭐 화면의 밝기를 조정한다거나 뭐 단축키 지정해서 뭐 입력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시간대별로 블루라이트를 좀 더 간편하게 조정한다거나, 여러 개 서버를 이용해서 여러 개 모니터의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오거나 한꺼번에 더 변경한다거나, 그런 설정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데스크탑 쪽에서는, 네, 데스크탑 쪽에서는 서버를 설치해놨고, 이 노트북에는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했어요. 뭐 자세한 정보는 이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뭐 프로그램 설치하는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버 링크로, 그러니까 주소로 연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서버 설정을 통해서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서버 설정을 통해서 이제 서버 주소를 입력하고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컬러 모드를 프로그램 따라서 변경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지금 이게 근데 프로그램 자동 다 뜨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 뜨면은 이 목록이 뜨거든요. 그럼 선택하고 이제 색상 프로필을 지정을 해주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게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 설정, 뭐 모니터를 버튼 통해서 이제 끄게 될 텐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자동으로 몇 분 정도 지나면, 10분 지나면 이제 모니터 꺼지고, 뭐 윈도우 잠금이 되고, 뭐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잘 쓸 것 같지 않은데, 만약 또, 그리고 멀티 모니터 싱크라고 해서 모니터가 여러 개일 경우에 이제 모니터의 이제 컬러 모드를 다 동일하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밝기를 전부 다 동일하게 바꾼다거나, 이런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모니터를 뭐 6개 연결시켜 사용해요. 근데 동시에 다 밝기를 갖다 조정하고 싶을 때 일일이 모니터 설정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오토 에코 뷰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디밍을 켜는 건데, 컬러 이걸 켜 놓으면은 지금 뒤에 있는 모니터가 이제 지금 색상이 변경되는데, 잘 보세요. 보시면 이걸 다 처음에 꺼볼게요. 끄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나? OK를 해야 되나 보네요. 네, OK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근데 이거를 딱 눌러서 켜는 순간 약간 색이 노랗게 변하죠. 네, 시간대별로 그 모니터의 색온도를 변경시켜서 어떻게 보면 블루라이트를 좀 저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모니터를 사용할 때 만약 주변에 빛도 부족해요. 근데 모니터에 아주 청색광이 강하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눈이 좀 더 빨리 필요해질 텐데, 이거 설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윈도우 설정에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제일 많이 사용될 것 같은 게 시그널 셀렉션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블로그에 글이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 1을 누르면은 USB-C 입력을 통한 이 노트북 입력으로 바뀌게 해놨고, 컨트롤 2로 바꾸면 이제 HDMI2로 데스크탑에 있는 신호가 들어오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컨트롤 1을 누르면 다시 해볼게요. 이 화면 안에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이제 바뀌죠. 노트북 입력으로 변경됩니다. 예, 이거 프로그램을 끈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설정해서 안에 들어가서는 변경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컨트롤 1을 누르면은 노트북 화면이 이제 넘어가서 노트북 화면이 뜹니다. 근데 대탑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2죠. 자, 이렇게 바꾸면 다시 또 PC에 있는 입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 손이 갈 필요가 없겠죠. 모니터로 갈 필요 없지. 그냥 여기 있는 단축키 이용해서 변경이 가능해요. 이렇게. 좀 이걸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서버에서는 여러 개의 모니터 연결돼 있으면 정보 같은 걸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 글을 좀 보시면 참고될 것 같습니다. 에이조 모니터는 가격이 좀 비싼 모니터이긴 합니다. 근데 와, 모니터 가격 비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색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더 중요해서 이 모니터를 찾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조에서는 이제 좀 더 물론 가격도 물론 낮춰야겠지만은 더 품질을 좋게 하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모델을 내놓게 될 겁니다. 실제 이 모니터도 이제 그런 모니터이고요. 실제 제가 써보니까 이 모니터가 왜 좋은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예. 해상도가 4K라서 이 27인치 4K 들어간 모니터, 일반 모니터 써봤으면 이런 체감은 못 해봤을 텐데, 전문가용 모니터는 확실히 좀 눈도 좀 덜 아프고 색상도 정확하게 뽑아내고, 네, 세세한 옵션 같은 것도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모니터는 기본 받침대를 분리를 해서 이제 뭐 모니터 안과 연결시켜서 또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테두리도 되게 얇게 돼 있어서 좀 더 모니터 좀 세련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좀 아쉽다면은 내장 스피커의 성능이 좀 많이 생각보다 좀 떨어져서 내장 스피커는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별도의 스피커 쓴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보시고 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